새해 신차 출시 전망 하나도 빠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속속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세 PD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네시스부터 출발을 해보죠. 현대자동차의 고급 디비전이죠. 제네시스. 작년 12월에 사전 계약을 위해서 이미지를 공개했었던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차 G90. G90. 네, G90의 판매를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고요. G90의 2열 뒷문 길이를 좀 늘린 G90의 롱휠 베이스 버전, 이 모델은 2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G90 롱휠 베이스의 경우에는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기존의 에쿠스 때부터 해가지고요, 리무진 롱휠 베이스 버전은 이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벌려놓은 스트레치드 리무진 형태의 모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G90에 와서는 그냥 2열 도어를 늘린 벤츠 S클래스나 BMW 7 시리즈 이런 차량들이 하고 있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 이렇게 문 뒷열을 늘려가지고 만들었던 롱휠 베이스 차가 있기는 해요. 에쿠스인가요? 아니요, 에쿠스가 아니라 그 고 정주영 회장께서 타셨던 차가 현대 다이너스티라는 모델이 있어요. 예, 뉴그랜저 2세대 그랜저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인데, 그 다이너스티의 롱휠 베이스 버전이 이제 2열 도어를 15cm 늘린 모델이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참패를 했어요. 시장에서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에쿠스는 딱 가운데 늘려 보이니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다이너스티는 티가 안 나니까. 예. 근데 이제는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변했고, 해외 어디를 가도 그렇게 가운데를 늘려가지고 만든 약간 좀 그런 호사스러워 보이는 차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해야 되니까 그렇게 2열 늘린 그런 롱휠 베이스 형태의 모델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가서 만날 수 있었던 GB70 맞아요. 일렉트리파이드 모델 올 3월 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상 가격이 한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사실 자동차 매니아 분들 아니시라면 잘 모르는 사실일 것 같은데요. 제네시스가 가장 최근에 이제 들어간 대륙이 유럽이거든요. 그런 유럽 시장을 위해서 유럽 전략형 모델을 만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럽에만 파는 차예요. 제네시스인데. 바로 뭐냐면은 제네시스 G70을 바탕으로 만든 이렇게 뒤에 화물칸을 만든 슈팅 브레이크 외건형의 모델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외건 성애자거든요. 저는 외건을 좋아해요. 그 정도일 줄 몰랐어요. 네, 외건을 사고 싶은데 없어서 못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 눈에는 상당히 이뻐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제네시스 G70 슈팅 브레이크가 올해 국내에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럽 전략형 차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네시스가 아직 유럽에서 차를 판매하는 판매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국내에서도 팔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G70 왜냐면은 울산 공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울산 공장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건데, 그 현대기아 차임에도 국내에서 볼 수 없는 차량들이 몇 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아의 텔루라이드라든가 아니면 현대차의 i20 WRC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런 차들. 왜냐면은 이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해외에 있어요. 해외에 있는 차 수입해서 판매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회사와 노사가 계약한 것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해외 공장에서 만들어진 차는 국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G70은 수출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팔려면 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i40 이후로 상당히 오랜만에 외건형 차량이 판매가 되는 건데,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은 유럽에 수출되는 G70에는 3.3L 터보 모델 안 들어갑니다. 유럽에는 오직 2.0L 터보, 그 다음에 2.2L 디젤, 이 두 모델만 들어가는데, 제네시스가 국내에는 우리 디젤 모델 안 판다 라고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판매가 된다고 하면 2.0L 터보 모델만 팔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제네시스 관계자분들 들으셨죠? 여기 G70 슈팅 브레이크 펜 있습니다. 네. 꼭 국내에도 출시를 할 수 있게. 제가 딱 나오면 한 대 정도 사줘야 되는데 가격도 좀 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로 한국 GM도 살펴봐야겠죠. 한국 GM은 일단 국내 생산 차종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요. 네. 일단 수입 차량 만 한 3종 정도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저희도 이야기 나눴던 것 같아요. 네. 사장이었던가요? 부회장님이 한국 방한해가지고 신차 생산할 계획은 없다, 한국에서. 네, 없다고 은근 했죠. 기대를 했었는데. 네, 없습니다. 왜 수입차만 들어온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만든 배터리 관련해서 리콜 진행하고 있는 전기차죠. 쉐보레 전기차 볼트
그다음에 볼트 EUB. 지금 현재 리콜 문제 때문에 생산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 신형 모델이 내년 상반기쯤에는 생산을 시작하고 국내에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냥 기본형 모델인 이 볼트 EV가 있고요. 이것보다 등치를 조금 더 키워가지고 SUV의 형태로 만든 볼트 EUB 이렇게 두 모델이 있고요. 사실 주행 가는 거리도 400km 이상 나올 정도로 긴 편이고, 근데 가격은 4천만 원대로 상당히 착하게 나오는 그런 전기차죠. 사실 볼트로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입문하신 분들 상당히 많을 정도로요. 그 다음은요, 쉐보레 타호라는 풀사이즈 SUV가 있습니다. 이거 미드나 영화 같은데 대통령 경호원 차량, 그다음에 FBI들 타고 다니는 차량들로 많이 나온 차인데요. 이 차 실제로 보면요, 등치 엄청 큽니다. 썬팅 막 짙게 돼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이미지죠. 집채만 해요, 네. 진짜. 네. 소만한. 네. 이 차가 이제 많이들 아시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와 이제 플랫폼을 공유하는 형제 차량인데요. 아. 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아예 고급 차량으로 만든 거고, 타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대중적으로 팔기 위해서 만든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뭐 가격은 그것보다 착해지지 않을까 하는데, 파워트레인 자체가 이게 좀 8기통에 6200cc가 넘어가는 차니까요. 이거 일단 유지 비용 관리 측면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의 사기 힘든 차량이죠. 예, 이 차량 얼마나 팔릴지 한번 두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 GM에서 GMC라는 브랜드를 론칭을 한다고 하죠. GM 내에서 소형 화물차들 판매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GMC의 시에라라는 픽업 트럭을 올해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 이미 쉐보레 통해서 콜로라도 수입해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콜로라도보다 훨씬 큰 픽업 트럭입니다. 그래서 이 봤을 때 한국 GM 올해 이제 미국의 큼지막한 차들 약간 매력 선보이는 그런 한 해인가 싶을 정도로 큰 차들을 많이 갖고 오는데요. 사실 쉐보레도 그 급의 실버라도라는 상당히 걸출한 모델이 있거든요. 저희가 뭐 몇 주 전에 다뤘던 정보에서 이제 미국 1위 판매 차량이 포드 F150이라고 전해드린 적 있잖아요. 네, 네. 2위가 바로 쉐보레 실버라도거든요. 픽업 트럭 엄청 좋아하는 나라다 하면서 네, 맞습니다. 모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 실버라도가 아니라 왜 굳이 시에라를 들여오지?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라는 생각을 했는데, GMC에 저희가 역시 한번 전해드린 것 같은데, 험머 EV라는 네. 상당히 멋있는 전기차를 내놓거든요. 야, 이거 국내에 들여오려는 생각인가 하는 좀 행복한 상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네. 한국 GM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또 르노 상성 봐야죠. 네. 근데 생각나는 포트폴리오가 딱히 없긴 해요. 네, 없죠. 르노 삼성 올해 신차로 딱히 가져올 포트폴리오 없습니다. 네. 대신에 재작년이죠. 2020년에 출시했던 르노 삼성 XM3. 이거 기반으로 만든 하이브리드 차를 공개한다고는 하거든요. 근데 이 XM3 하이브리드가 이미 부산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유럽에는 수출이 됐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국내는 조금 늦게 들어오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아마 기아의 니로 이런 차량들하고 경쟁하게 될 것 같고요. 르노 삼성의 첫 번째 하이브리드 모델이 될 텐데 얼마나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쌍용 자동차 살펴봐야 될 텐데요. 신차 몇 개 나오는 거 저 본 거 있어요, 유튜브에서. 근데 지금 사실 그게 관심사가 아니라 과연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를 할 수 있냐 없냐, 요게 그렇죠. 참 관심이 많긴 하죠. 네, 저희가 지금 방송한 날이 1월 5일인데 1월 10일 날 이제 전체 계약금의 10%를 내고 본 계약에 도장을 찍느냐 마느냐 네. 하는데 지금 투자사 한 곳이 야 투자 못하겠어 이러고 발 빠진 상황이잖아요. 좀 쌍용차 힘내십시오. 다음 주에 화이팅. 한번 그 이슈도 다뤄봐요. 네, 그 이야기를 한번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으면, 사실 이번 주에 다루려다가 못 다루긴 했는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차는 일단 우선 뷰티풀 코란도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을 이제 올 초에 내놓는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게 뭐 요즘 나오는 전기차들에 비해서 스펙이 조금 떨어져요.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306km. 요즘은 4자 정도는 달아줘야죠. 그쵸. 아이오닉5 이제 개량형 버전이 480km 달린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306km 조금 많이 슬프죠.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코란도 이모션보다 더 기대되는 차 바로 J200, 코드명 J200이라는 이 J200? 모델인데요. 네. 이 모델 사실 작년에 마인드라가 쌍용차 딱 손절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네. 약간 이렇게 결별하게 되고 나서 쌍용차가 우리 이런 차 내놓을 거야 하고 포트폴리오로 급하게 내놨던 스케치 디자인에서 사람들이 보고 쌍용차 이제 정신 차렸구나
너무 늦게 정신 차린 거 아니야? 막 이랬던 되게 막 땅을 치고 그랬었던 차량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쌍용차가 가진 강인한 남성스러운 뭔가 오프로더의 느낌을 물씬 풍기는 디자인을 갖고 있는 차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 쌍용차가 카이런이라는 모델 이후로 상당히 오랫동안 중형 라인업을 좀 비워왔었는데 그곳을 채울 차가 될 것 같고요. 계획대로라면은 올 7월에 이제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사실 일단 인수와 관련돼서 상황이 좀 말끔하게 해결이 되고 회사가 정상화가 돼야지 그렇게 판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쌍용차 다시 한번 화이팅입니다. 저 제이백 보고 싶습니다. 네. 네. 현대차부터 쌍용차까지 정말 다양한 신차 출시 예정을 들어봤는데요. 현대차는 또 새로운 신차 일정이 많았고, 기아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많이 출시할 예정이고, 제네시스 기대해봄직한 또 고가의 차량도 많이 출시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 외에도 저희가 또 다양한 브랜드를 다뤄드렸으니까 올 한 해 이 기대감을 가지고 또 즐거운 상상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